안녕하세요, 널스마입니다. 오늘은 임상화학 검사 일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엘렉트로라이트, 전해질이에요. 전해질이라는 거는 나트륨, 칼륨, 칼슘, 염소 이온 등 체내에서 전기를 잘 통하는 미네랄 등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 몸의 60% 정도가 수분이라고 하잖아요. 체액을 이루면서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체액 중에서는 전해질이 용해되어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섞여 있다는 거죠. 보통은 음식물로 섭취되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중 엘렉트로라이트 판넬에는요 나트륨, 칼륨, 염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트륨. 나트륨은 소금 성분을 의미해요. 이 소금은 우리 수분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농도에 따라서 탈수 또는 과수분 상태가 발생합니다. 나트륨이 저하된 상태를 보통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트륨, 즉 소금을 조금 섭취해서 생긴다 라기보다는 나트륨 소실이 증가하거나 많은 수분에 의해서 나트륨이 희석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은 다량의 설사를 했다던가 발한, 아니면 이뇨제를 투여했다던가 아니면 신장에 질환이 있는 경우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환자가 피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NA가 한 128 정도 체크되었네요. 멀쩡하게 복도를 거니고 계십니다. 즉 자각 증상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120 이하가 되면은 의식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체액의 농도를 맞추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 정상 수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에게 노티를 합니다. 그럼 처방이 나겠죠. 소금 수치가 낮기 때문에 소금을 보충하는 치료법을 시행합니다. 수액에 NaCl을 섞거나 아니면 진짜 소금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120도까지 떨어지면요 고농도의 Na 플루이드를 달아가지고 일렉트로라이트를 몇 시간 간격으로 지켜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통은 주의 깊게 교정하는 수치가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이 나트륨이 고농도일 때는요 고나트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신장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이 수분이 소변으로 과량 빠져나가는 경우, 당뇨에 우리가 보통 주 증상이 중에서 당뇨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나 아니면 이것도 설사, 구토 등으로 생길 수 있어요. 보통 증상은 갈증이 나겠죠. 우리 몸에 소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불안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혼수까지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DW, 포도당을 달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 포도당은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해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타슘, 칼륨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분의 양을 조절하고 근육 수축을 자극하는 이온이거든요. 이 칼륨은 혈액 농도에서 매우 소량이라서 이 적은 양의 변화도 아주 중요하게 보고요. 이 산염기 상태랑도 관련이 많아가지고 알칼리 혈증에서는 감소하고 산혈증에서는 증가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칼륨이라는 거는요 체내에서 세포의 전기적 활성화, 그러니까 세포 내 단백질, 삼량기 평형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칼륨 배설은 신장을 통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고칼륨 혈증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포타슘이 뜬 결과값이라면 토니켓이 너무 꽉 묶어서 용혈되거나 그러면 고칼륨 혈증으로 잘못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염두하면서 이 사람이 포타슘이 증가할 만한 원인이 있는지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고칼륨 혈증의 원인은요 신장의 배설 기능이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보통은 만성신부전, 급성신부전 환자분들이나 알도스테론 같은 호르몬의 결핍이 됐거나 아니면 대사성 산증일 때 오를 수 있어요. 이 고칼륨 혈증의 치료는 그 중증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 병동은 이 포타슘 교정에 굉장히 바빠요. 신장이나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환자가 피검사를 했는데
5.5가 넘었어요. 그러면 EKG를 찍습니다. 이 엘렉트로카디오그라피를 EKG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왜 찍냐면요. 이게 응급인 경우에는 심부정맥이 유발돼가지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심부정맥 방지를 위해서 글루콘산 칼륨을 우선 투여해서 심장 독성을 막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게 처방났지? 라고 생각하면은 심장 독성을 막기 위해서, 심부정맥을 막기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칵테일 요법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중탄산 나트륨, 비본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거랑 포도당, 그리고 인슐린이 섞은 플루이드를 연결하는 거죠. 이 화학까지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칼륨을 세포에서 흡수해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면 쉬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칼리메이트 NMR을 하는데요. 핵심 술기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체내에 있는 칼륨을 배출시키기 위해 하는 관장이 있다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병원마다 쓰이는 약도 방법도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제 병원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칼리메이트를 한 20개 정도? 고농도 포도당이랑 막 섞어요.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관장을 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막 힘들다고 하고 이거 꼭 해야 합니까? 막 이래요. 자각 증상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치 교정을 하는 거예요. 하셔야 합니다. 이러면은 환자분들이 열심히 치료에 응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경구요법은 칼륨을 떨어뜨리는 메디케이션을 복용하도록 합니다. 어쨌든 칼륨이 높아지는 궁극적인 원인은 심장의 기능과 관련이 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이중 혈액투석을 시작하면 보통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만성 심부정 환자에게 발생하는 고칼륨 혈증인 경우에는요, 가장 흔한 원인은 과도하게 칼륨을 섭취했는데 이게 잘 배설이 못 된 거거든요. 그러면 식이교육을 저희가 잘 할 수 있어야겠죠.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보통은 오렌지하고 바나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칼륨 혈증을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설사를 다량으로 하는 환자들 있잖아요. 대사성 알칼리증인 환자들에게 쉽게 볼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근육의 불수의적인 수축이 있거나 아니면 이것도 심전도가 변화되고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정은 플루이드에 KCl을 믹스를 해서 투여하거나 경구로 복용을 하는 건데요. 아주 중요한 거는 이 KCl을 희석하지 않고 만약에 정맥에 다이렉트를 주사를 한다. 그러면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어요. 반드시 희석을 해서 투약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칼륨은 아주 소량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 약물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임상화학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각 증상은 없으나 교정이 되지 않았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동에서 포타슘이 높은 환자들은 즉각적인 노티를 하고 처치 준비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7점대까지도 본 적이 있어요. 이럴 때는요, 아까 말했던 그 칵테일 플루이드 있잖아요. 이걸 계속 이어서 달고요. 칼리메이트 NMR을 하고 치고 이런 게 무한 반복이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이 나트륨과 칼륨의 수치 교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염소, 이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ABG랑 연관지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거에 대해서 따로 교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보통 NaCl이나 KCl 이렇게 해서 믹스 들어가잖아요. 이 염소 수치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일렉트로 중에서 마이너 일렉트론 따로 다음에 다룰 테지만 왜 포타슘과 나트륨을 중점적으로 다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조금의 수치도 다 병원에서 교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자각 증상은 없으나 교정이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게 이런 정보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잘 알아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저는 의학 전문 서적이나 아니면은 논문 같은 거 위주로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